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가 정신의 엄재근 교수입니다. 약 300여 년 전에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영국 기업가 정신이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였습니다. 핵심은 미국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약 50여 년 전부터 미국, 독일, 일본이 주도하였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전 세계를 주도할까요? 초연결, 초지능, 초디지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입니다. 누가 주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를 리딩할 나라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뮤직, K-드라마, K-영화. 이 부분이 단순히 문화 쪽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K-앙트프르너십, 한국 기업가 정신이 중심이 되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저희 새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국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전환 시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이 대전환 시대에 한국 기업가 정신으로 융합의 시대를 주도해야 합니다. 이 융합의 시대에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규연 교수입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지금 부분에서 첫 번째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정신 메커니즘 부분입니다. 먼저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가 정신은 기업인이 갖출 윤리적 경영활동이나 자세, 이윤의 사회 환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지와 실행, 무에서 유 창조, 헝그리 정신, 불확실성의 도전, 혁신적 창의적 정신, 통찰력, 위험 감수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윤이나 윤리적인 경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핵심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정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가 정신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가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애써 단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업가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기업가적인 사회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세 분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독립적 기업가 정신, 창업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벤처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단녀들을 위한 활동, 또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부분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입니다. 회사에서도 물론 전략을 세울 때, 마케팅에 활용할 때 전략적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또 회사의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사내 벤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학이나 공공기업가 정신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와 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는 폐허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민들과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목표를 세운 끝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6, 70년대에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을 중심으로 한 규모의 경제가 성장의 엔진이었습니다. 가발 산업이라든지 농업을 활용한 산업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7, 80년대가 되면서 우수한 기업들이 기술을 연마해서 새로운 하이테크들을 흡수하던 시대였습니다. 중화학공업, 의류와 직물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8, 90년대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발점이 된 거는 1984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진 시기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자본으로 자금을 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88년도에 88 올림픽이 치루어졌고 89년 4월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경쟁력 있는 기술 글로벌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목표를 만들면서 2000년대 이후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컴퓨터 등이 주를 이루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첨단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에게도 또다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간단하게 주기별로 10년 주기별로 그동안 우리에게 10대 수출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다 보면 60년대에 농업과 어업, 또 가발 산업, 또 70년대에는 신발 산업이 노동력을 필두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산업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매년 카우프만 재단에서는 글로벌 기업가 정신 지수를 발표합니다. 카우프만 재단은 유잉 메리온 카우프만이 설립한 재단입니다. 세계 최대의 비영리 재단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이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32, 2015년에 28위, 2016년, 2017년에 27위였습니다. 2018년에 24위로 뛰면서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지수는 최근 지속해서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책에는 5개의 기업가 정신 교육 사례를 5개 국가에서 저희가 연구한 자료를 실었는데요. 오늘은 핀란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스웨덴,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1917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100주년 기념을 한국에서도 축하 기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구 54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반도의 1.5배 면적이면서 섬과 호수가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교육열이 매우 높고 자원이 몹시 빈약하다는 점, 우랄 알타이어를 쓰는 그런 점들이 우리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차지했고 국내 총생산의 24%였던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휴대전화 부문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면서 정부 주도의 창업 활성화 문화를 2008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키아로부터 해고된 인재들을 220여 개의 스타트업에 참여시키고요.
대기업 중심에서 신생기업 중심으로 대폭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청년들은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되었고요. 스탠포드 대학과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는 알토대를 종합대학으로 만들어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시작하면서 국가 경쟁력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된 거죠. 유럽에서 가장 활기찬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학제 간 융합을 통한 혁신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 교육의 핵심은 경제, 경력개발, 삶의 철학 등 모든 교과목에 기업가 정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예가 스타트업 사우나의 성공 사례입니다.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에는 있는데 왜 핀란드에는 없지? 라는 알토대 학생들의 질문에서 시작됐는데 매년 봄, 여름, 가을 3차례 스타트업 행사를 엽니다. 세계 최대 규모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기마다 10팀을 선정을 해서 교수들과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기업가들이 멘토링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성공 사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한국 기업가 정신인가?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한반도 속에서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오랫동안 이 민족의 그 과학적 발전 또 경제적 발전을 이룬 민족,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이 최근에 이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도 같지만 이제 물론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5천 년 전 고조선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가 고조선 시대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제 고구려 시대로 넘어오면서 살펴볼 수 있는 한국 기업가 정신이 있습니다. 먼저 소선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선호는 우리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한 창업 여대왕이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나라를 두 나라를 창업한 여성, 바로 한국의 소선호밖에는 없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한민족의 소선호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동북아, 천여 년 전에 동북아시아의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장보고라는 사람입니다. 장보고는 통일신라 시대에 이 해상 무역을 주도해서 당나라, 일본, 저 동남아시아까지 왕래하면서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지금으로 보면 국제 무역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400년 동안 12대 만석군을 배출한 집안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채부자 집안입니다.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즈, CSR, CSV를 이야기하는데 저희의 이 역사는 이미 500여 년 전부터 이 채부자 집안에서 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미 발전해 왔었습니다. 저희의 그 역사 곳곳에는 병영상인, 예, 전라도 강진을 중심으로 한 병영상인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성을 중심으로 한 개성상인이 있었고요. 또한 서울, 한강, 경기도 주변으로 한 경강상인이 있었고요. 또 의주를 중심으로 한 의주상인이 있었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래상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더 연구되고 더 발전돼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역사적 기업가 정신들이 그동안 많이 발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 발생했을까? 아무래도 조선 후기에 이 상업을 좀 등한시 여기는 유학 중심에,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이 거의 의도적으로
조선의 자본이 성장하지 못하게끔 눌렀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몇백여 년 동안 눌러져 있어서 이 한국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뭐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이 두성그룹의 모체가 된 박승직 상점이 종로에서 오픈되면서 저희의 근대화 시기에 이 기업가 정신이 서서히 태동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는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 그리고 LG의 구인혜 회장, 그리고 포철의 박태준 회장, 이런 세계 역사 속에서 봐도 굵직굵직한 이 기업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모태에는 단순히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5,000년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흘러온 한국 기업가 정신의 DNA가 모체가 됐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기업가 정신 공동저자 탁진규 교수입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피소드를 하나 같이 공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중동의 부족장들을 초빙해서 그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지는 세계 만국 박람회에 초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프랑스의 어떤 좋은 경치라든지 뭐 박람회 장소에 대한 관심보다도 호텔에서의 관심이 더 높았다라고 영화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호텔 안에서도 그 목욕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중동에서는 물이 귀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목욕탕의 수도꼭지에서 이 틀기만 하면 물이 쏟아지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다 끝나고 돌아갈 때쯤 해서 이분들이 호텔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다들 모여가지고 수도꼭지를 손으로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 생각에는 이 수도꼭지만 가져가면 물이 귀한 그 중동의 그 부족 그 마을에 정말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실은 그 수도꼭지 자체에서만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이 나오기까지에는 그 수도꼭지 뒤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과 장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뒤에 파이프가 연결이 되고요. 파이프는 또 수도관하고 연결이 되고 수도관은 취수장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저수지나 뭐 이 강이나 호수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착안을 했던 부분은 어느 한 가지 요인만 들여다보게 되면 중동의 부족장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오판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다양한 각도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SER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각 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다음에 작동의 어떤 원리를 동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메커니즘에 대한 개념을 잠깐 소개드리자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각 그 분야별로 다양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설명이 뭐 작동 원리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책에서 경영의 어떤 관점, 변천사를 통해서 메커니즘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체 기반 관점에서 환경 기반, 그리고 자원 기반,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주체 기반 관점은 1930년대 그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지금 CEO라고 얘기하는
그때 당시에는 전반 경영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분들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요소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때를 경영사에서는 주체 기반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970년대 들어와서는 각 기업의 CEO가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석유라고 하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이 이제 옮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외부 환경에 의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게 되었던 시점이 환경 기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미국에서 주로 이제 뛰어난 CEO와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요인을 잘 고려하면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할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경영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나타난 뭐 소니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에 의해서 강력한 추격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굉장한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대두된 부분이 또 새로운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 부분이 이제 내부의 어떤 자원과 역량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와서는 앞에 세 가지 관점을 정말 잘 준비하고 잘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도산하거나 어려워지는 이유가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정태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살펴봐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어떤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동태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저희들은 메커니즘 기반 관점이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체, 환경, 자원 각각의 요소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 경영 환경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따로따로 살펴보아서는 경쟁력이 없게 되고 결국은 보이는 이러한 요소와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요소를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상호작용과 구동원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관점을 메커니즘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각 그 요소들의 구성 부분을 살펴보자면 주체는 결국 CEO 자체를 얘기하고요. CEO가 경험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고, 리더십 등을 말하고 환경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소, 예를 들면 시대 환경, 정책 환경, 시장 환경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원은 통제할 수 있는 내부적인 요소, 인적 자원, 지식 자원, 나아가서 축적 자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정리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버물려져서 새롭게 나타나는 그 개념, 흔히 얘기하는 융합된 개념으로서의 어떤 접근, 이것을 저희들은 이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책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책의 2부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드릴 트레이닝에 대한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인이 겪고 있는 어떤 코로나 위기,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4차 산업혁명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방법을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이렇게 9개 기업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각자 독자들이 먼저 한번 읽고 분석을 해보게 하고요. 그 분석 요소들은 주체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질문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자원에 대한 질문, 나아가서는 메커니즘 요소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제시한 다음에 그리고 부록 부분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각 요소와 메커니즘에 대한 또 답을 또 공개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기업가 정신에 관한 책을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본 책을 통해서 이미 깊숙하게 진입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그리고 전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